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월요일 고수는 지금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이슈에 따라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 가했는데요. 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급락했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에 주목하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주가 상승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분석해드리고요. 선물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수는 지금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합니다. 오늘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김동우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월요일마다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말 네. 지나고 오니까 좀 약간 늘 새로운 기분이 좀 들어요. 새롭기도 하지만 피곤하기도 하죠. 아, 네. 그런가요? 네, 항상 이제 월요일 날 주말을 잘 보내고 나서 항상 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모두들 좀 피곤함이 주말에 휴유증이 월요일 날 일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항상 같이 하다 보니까 월요일 밤 또 밤 11시에 또 일하는 저로서는 또 더욱 피곤하지만 네. 그래도 또 한 주가 또 시작되는 또 새로운 또 활기찬 또 하루로 또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또 피곤하지만 좀 더 힘을 내서 또 한 주를 좀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또 전략과 가이드 제시로 해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이제 또 10월이 시작되는 이제 내일 이제 하루면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그런 또 새로운 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9월에 오늘이 마지막 밤이죠. 그래서 그렇죠. 9월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전략 제시로 해서 탄탄한 전략 제시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자, 월요일 밤이죠. 피곤한 월요일 밤이긴 하지만, 자, 저희가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피로까지 잊게 만드는 그런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동우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언제나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김동우 마스터와 오늘 준비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본장은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현재 선물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전장 대비 0.35% 상승입니다. 2,97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43% 오름세입니다. 7,73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14% 하락세입니다. 55달러 2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99% 하락세입니다. 1,49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45% 하락세입니다. 1.093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 함께 확인하시죠.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자본시장에서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자본 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업체들을 상장 폐지하거나 미국 공적연기금의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CBS 보도에 따르면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5%에 달했습니다. 찬성이 절반을 넘는 결과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 조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9.8로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50을 밑돌면서 5개월째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제조업 PMI가 부진한 것은 1년 넘게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의 공동 예산 창설을 촉구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연합이 세계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경제 및 통화의 연합을 위해서 공통의 유로존 예산이 필요하다며 아직 논쟁이 크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유로존의 재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키고 또 미국 공적연기금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면서 또 MSCI 등 미국 기업관리지수에 중국 기업 편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하방 압력 받기도 했는데요. 다음 날 미 재무부가 성명을 통해서 중국 기업을 미 증시에서 퇴출하는 계획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이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소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갈수록 이게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그 흐름을 조금씩 살펴보면은 일단 가까운 예로 지난 10월 작년에 이제 10월 달부터 해서 이제 관세 폭탄을 이제 터뜨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25%에서 30%까지 인상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화웨이에 대해서 고립을 위한 어떤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후에 이제 또 동맹국에 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촉구를 또 하는 그런 또 조치를 또 취했고요. 그리고 8월 5일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전격적인 지정으로 하면서 환율 전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뉴스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전체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지금 미국 증권계에 지금 상장돼 있는 중국 업체들의 퇴출론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라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중국에서 또 내세울 수 있는 건 이제 중국 국채를 또 상당 부분 지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중국에 지금 현재 포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재력가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과연 원천 봉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 부분까지 간다면 정말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약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뭔가 좀 풀릴 실마리가 조금씩 나오기도 했는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이제 고달픈 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10월에 이제 중국의 그 명절 기간인가요? 이제 네. 그 시간 이후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그게 앞서서 지금 9월 중하순에 실무진의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별로 좋지는 못했죠. 중국에서도 미국에서 일단 그 압박을 먼저 가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그 농림분 쪽인가요? 그쪽 그 농촌 지역에 그 순방하는 걸 전격적으로 또 취소하는 또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약간 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거기다가 이제 고위급 회담이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왜 갑자기 이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중국을 좀 더 압박을 하면서 가지고 나올 그 어떤 그 뭐랄까요? 회담장에 니네가 그 상당 부분 미국 쪽에 과한 요구는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겠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미국 쪽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뭔가 또 고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이 부분 전체 다 저희가 또 예상하지 못한 뉴스들이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매일매일 어떤 다변화적인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뭐 블룸버그라든지 CNBC 등 뭐 이런 매체들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신빙성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과연 미국이 진정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에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중국도 상당 부분의 카드는 분명히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지금 다 노출을 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일단 예상을 좀 해보고요. 전면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전면적으로 간다면 지금 안 그래도 유럽 쪽 마찬가지고 미국 쪽 경기 지표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 쪽 뭐 독일 비롯한 뭐 영국 지금 브렉시트 문제까지 해서 중국도 조금 있다가 이슈에 나오겠지만 네. 중국도 지금 경기 지표 좋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근데 너무 한쪽으로 구서로 몰다 보면 과연 좋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지켜본 이후에 뭔가의 작은 거라도 하나씩 뭔가 성사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악화 일로로 간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뭔가 또 유화책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하나쯤 이슈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수 쪽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악재만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당히 지금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투자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악재가 많이 남발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지수 상승을 이끌 그런 주체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도 전반적인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봤을 때는 뭔가 저희가 아직은 모르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내에 뭔가 또 호재적인 뉴스도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본 이후에 전략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는 호재성 뉴스 그리고 악재성 뉴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아마도 양국이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아직 주 초반이니까 계속해서 좋은 소식 나오는 것까지 한번 기다려보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소식인데 미국인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는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5%에 달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41%로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탄핵 리스크가 사실 미증시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좀 제한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뭔가 뭐랄까요, 어떤 약점을 보이는 이제 그런 이슈가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네. 사실 미국 국민들이 기존에도 보면 과반수에서 거의 50% 내외로서의 트럼프 지지.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 쪽으로는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성장 쪽, 미국을 위한 미국의 정치, 미국을 위한 그런 정치를 많이 지금 펼쳤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인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좋게 또 반응하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것에 비한다라면 기존의 트럼프의 지지율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다라고 보여져요. 워낙에 그 당시에 트럼프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의 약점들이 많이 대두가 스캔들이 나오고 그런 정치적인 약점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보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렇게 터지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게 증명이 일부는 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의 그 지금 재선 문제, 지금 지속적인 그런 지금 행정부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탄핵이 될지, 지금 탄핵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이게 정말로 한 번의 이슈가 돼서 탄핵 쪽으로 만약에 가닥이 잡힌다면 오히려 무역 전쟁은 일찍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탄핵이 대두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행이 된다라면 오히려 경제 쪽으로 보자면 미국과 중국의 협의가 의외로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이런 뭐 예상도 좀 해보고 있어서요.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뭐 정치계 쪽은 불법적인 게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법이 없이 전공법으로만 정치를 해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대대손손을 다 따져봐도 그럴 건데 어쨌든 뭐 이 부분을 따져보자면 좀 더 시기적으로 더 나오는 뉴스라든지 진행 과정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탄핵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궁지에 물리는 그런 이슈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쪽은 크게 악재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탄핵이 오히려 경제 쪽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을 좀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제 하원들 그리고 이제 상원 그 위원회까지 그런 회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오는 뭐 이슈들을 살펴가면서 전략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럴 거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는 있지만 제 입장에서도 이게 맞고 탄핵이 될 거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탄핵이 됐을 때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제가 제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탄핵이 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탄핵이 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전략적인 참고로 두시고 향후 진행 상황 봐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이 뉴스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다 혹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차후에 계속해서 뉴스 확인해 보시고 그에 대한 전략들 같이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5개월째 위축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9월 제조업 PMI가 49.8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보다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50을 밑돌면서 위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라서 제조업도 부진을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10월 양국 고위급 협상 앞두고 있는데 중국 경기 둔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은 어차피 예상했던 부분인데요. 네. 당연히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금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지표 자체가 좋아질 수 없다라고 예상은 충분히 했었고요. 다만 지금 이제 9월이죠. 9월 마지막인데 지금 2, 4분기 이전에는 2, 4분기 뭐 3월, 4월, 5월만 해도 중국 PMI가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는 오히려 좋게 나오고 네네. 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시기적인 문제일 수 있고 아직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시점의 통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연말로 가면서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렸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중국 경기 지표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PMI 지수가 49.8이면 물론 전월에 49.5보다는 뭐 2개월 만에 상승했다고 발표는 되지만 50 이하일 경우에는 PMI 지수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또 10월에 과연 또 PMI 지수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 지금 50을 계속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개월째 지금 경기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올해 안에 50 이상으로 올라가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 그거는 좀 미지수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49 미만으로 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양책을 지금 많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부양책을 계속 제시를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극단의 조치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게 나중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부양책이란 건 말 그대로 지표가 좋지 않고 경기 좋지 않을 때 취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호전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고 안정을 되찾게끔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호전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예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9월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12월이 가장 지금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부분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에서는 당연히 10월 이제 중순쯤 되겠죠. 고위급 회담에서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고 거기에 만약에 뭐 일말의 타결점이라도 찾는다면 관세 부과가 더 이상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조금은 안정된 그런 위치를 고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전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도 1, 4분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에 어느 정도의 잠정 합의까지는 이끌어내야지만이 올해 아니라도 전격적인 그런 무역 협상의 타결점을 찾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해의 그런 타격 받은 부분들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오히려 경기가 훨씬 더 나아진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뭐 지수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 오히려 이제 되돌림이죠. 안정화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그 부분들의 중점을 두시고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략 제시를 일단 해드리고요. 향후에 나오는 지표들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상황에 맞게끔 현재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 대응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의 제조업 부진과 관련해서 무역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런 지표 부진은 불가피한 부분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자, 향후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맞춰서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퇴임 한 달을 앞두고 있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의 공동 예산 창설을 촉구했습니다. 강력한 경제와 통화의 연합을 위해서 공통의 유로존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해 반대해온 이 독일과 같은 보수적인 국가들을 화나게 할 것이다라는 진단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드라기 총재는 재정 통합에 대한 합의는 갈 길이 멀지만 장기적으로는 진행될 것으로 낙관한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자, 그리고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에 유로존 재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공동 예산 창설 주장 좀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드라기 총재의 입장에서 이런 뭐 제시나 의견 제시 그리고 뭐 이런 발표는 당연히 이 총재로서 해야 될 뭐 가장 큰 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유럽연합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독일이 만약에 앞장선다면 독일이 또 부과해야 되는,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또 많고, 영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로 화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따로, 영국 따로, 그리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뭐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이제 퇴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당연히 최선의 방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 쪽에서 ECB 쪽에서 부양책으로 지속적으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가 선뜻 나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총체적으로 지금 연합적인 그런 공동 부양책만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우선 해결돼야 될 문제가 영국 브렉시트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독일 쪽에 제조업 경기 지금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독일도 선뜻 부양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봐도 동독과 서독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인 편차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독일 경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일로서도 지금 전전긍긍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도 지금 보양책을 필요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지만, 전격적으로 만약에 부양책을 한다고 치면 그 자금을 어디서 수혜를 할 것인지, 과연 그 기업들의 세금으로 또 충당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또 이루어지려면 만약 영국과의 그 브렉시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관세 부과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또 그 반대의 악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단순히 드라기 총재의 유럽연합의 이런 그 공동 예산을 창설해야 되는 쪽에는 서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다만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진통이 많이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분담금 자체가 평준하게 각 나라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독일과 영국이 아마 지는 분담금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그런 예산 설정이 될 건데, 이 부분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일단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지금 다음 달, 한 달, 두 달 하던 게 벌써 몇 년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월에도 합의가 이루어지긴 좀 어려워는 보이는데, 주장 나오기는 10월 중순, 또 좀 더 끌어지면 10월 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빨리 만약에 브렉시트가 결정이 된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공동 예산 창설은 아직은 힘들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일단은 그 부분 브렉시트 문제 진행 상황 일단 지켜보고요. 그리고 독일과 영국 문제 등등을 살펴가면서 이 문제는 추후에 노려야 되지 않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로존의 헤드라인 소식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훈 마스터와 함께 오늘 준비된 헤드라인 소식들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 또 유로존 소식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동훈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전장 대비 0.31% 오름세입니다. 2,97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45% 오름세입니다. 7,73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07% 하락세입니다. 5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02% 하락세입니다. 1,49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45% 하락세입니다. 1.093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 기업의 상장 제한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국의 9월 제조업 PMI가 49.8로 5개월째 위축 국면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우려 완화에 따른 달러 강세에 골드 압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죠. 지난주 백악관이 미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하지 않는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무역 분쟁이 확대될 거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하방 압력 받기도 했는데요. 자, 하지만 주말 성명에서 재무부 대변인이 행정부는 미국 증권거래소 내 중국 기업의 상장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현재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우 마스터 의견 들어봅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늘 나스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뭐 지금 그 자리 자체가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일단 관망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기술적인 분석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아직까지 여전히 하방 압력은 지속되고 있는 포인트긴 해요. 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이 7,800선이 이탈되면 추가적으로 7,700선 이하까지도 이탈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7,800선이 이탈이 되면서 지금 뭐 7,600선대까지 이탈된 이후에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요. 오늘 이상하게도 지금 하단 쪽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7,640까지 찍은 이 포인트는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만약에 오늘 7,700 라인만 사수를 할 수 있다라면 거기다가 오늘 이후에 좀 더 호전적인 이슈가 좀 나와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준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이 좀 더 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면 이제 7,800선의 회복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걸로 일단 보여져서요. 일단 뭐 지금 이제 7,800선이 기존엔 지지선으로 자리를 하고 있던 이제 포인트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7,800선이 저항선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의 지지 여력만 받쳐준다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7,700의 지지만 이루어진다라면 7,800까지의 반등, 그리고 7,800의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의 뭔가 호전적인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해서 7,900선까지의 단기 반등을 노려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아래로 등락 거듭하는 자리라서 시간이 조금 더 혼조 횡보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는 보이는데요. 강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7,760선의 강한 돌파가 나와줘야만 7,800을 향한 그런 반등 시도가 나올 걸로 보여져서요. 눌림에서의 매수 라인은 7,715라인대에 지지 매수로 한번 대응 가능해 보이고요. 7,710라인 이탈되는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7,700선의 이탈 가능성이 같이 한번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로서는 가깝게는 7,720선에서 좀 더 깊게 아랫꼬리를 단다 하더라도 7,715라인대까지의 지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좀 더 호전적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면 7,760선을 돌파하면서 오늘 당장 7,800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오늘 이제 내일, 오늘은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지표들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내일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시점으로 본다면 오늘 단기적으로 7,715라인에서 10선대의 지지 매수 그리고 7,700이 이탈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 아래 분위기상 지금 하방 경직에서 상방으로의 턴 신호가 확실한 구간으로 이어진다라면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7,800을 향한 반등 시도가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어져서요. 지금 하단에서의 지지 매수 쪽에 의견을 좀 더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7,700선까지의 그런 지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일단 관망으로 보시고 그 이후에 전략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일단 관망 의견 주셨는데 현재 만약에 7,700선을 지킨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자,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 7,700선을 좀 지지선으로 삼아서 오늘 한 7,715선 눌림시 매수로 단기 대응 전략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중국의 9월 제조업 PMI 지수가 49.8로 집계가 됐죠. 자,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여전히 50을 밑돌면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5개월 연속 위축 국면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제유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1%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자, 크루드 오일은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크루드 오일도 오늘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일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오일 제가 저번 주에 오일은 제쳐두자 뭐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죠. 그때가 이쪽 시점인데 지금 보시면 옆으로 횡보하고 거의 오늘만 좀 하락이 조금 더 나온 그런 시점이지 지금 쭉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나온 게 거의 없죠. 그 옆으로 횡보 혼조 구간만 계속 나왔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들어갔다 치더라도 별 재미없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 오일이 보십시오. 9월 16일 날 63.89까지 찍었을 때가 사우디 사태 났을 때죠. 그때 뉴스 뭐라고 나왔죠? 100불 간다 나왔습니다. 100불 네. 간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건 햇소리다. 거기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반해서 또 지수 선물 그리고 미국 중국의 무역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사우디의 폭파가 있고 뭐 이런 이슈가 나왔다 하더라도 70불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때 100불 간다 이런 이슈 나왔을 때 오히려 뭐라고요? 하방 공략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면 63.89로 따지자면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이 지금 남아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일 같은 경우는 54불대의 지지 여부가 가장 지금 중요한 뭐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55불대 지금
55.3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 전략 제가 일단 제시를 드리자면 오늘은 단기적으로 55불대만 지지만 된다라면 그리고 지수 선물의 방향성에 따라서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지 매수 55불대로 일단 설정해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상승 나온다라면 55.80에서 56불대까지 단기 반등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조건은 지수 선물이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고요. 지수 선물만 밀리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단에서의 지지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직전 저점인 54.75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고 지수 선물이 급 하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당연히 54불대 이탈되는 그런 하방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오늘 당장은 지수 선물도 지금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혼자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별 이슈가 없는 상태고 네. 더군다나 지금 뭐 악재성 지금 뉴스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뭐 크게 포지션 정하기보다는 55불대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을 위한 내일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도 관망 의견 주셨는데 현재 55달러 선에서 지지 확인하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선물의 방향에 따라서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55달러 선에서 지금 좀 단기 반등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미 재무부가 중국 기업 상장 제한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가 있고 또 금값은 상당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골드도 현재 조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 의견 주셨네요. 네. 지금 뭐 몇 주째 지금 계속 제가 매도만 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9월 4일 날 1566달러대까지 찍었을 때 뭐라고 나왔나요? 뉴스? 2,000불 간다고 나왔죠.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막말로 미친 소리다. 그 신경 쓰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때서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만 외쳤고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뭐라고요? 무조건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도 지금 1,540달러대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 공략 분명히 제가 드린 기억이 있고요. 단기 포지션으로 보셔도 이번에 골드가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저는 1,460선대까지는 1차적으로 간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480이 깨져줘야 돼요. 1,480선대만 깨져주고 지수 선물의 호재성 분위기가 좀 더 살아나 준다는 그런 옵션만 따라준다면 1,460대까지 그리고 좀 더 깊게 보자면 1,440선대까지도 단기적인 조정 압박이 더 강하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골드는 만약에 오늘 반등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도 대응하시고요. 지수 선물이 극악재 뉴스로 인해서 뭐 몇백 포인트씩 다우가 빠지고 S&P, 나스닥 선물이 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골드의 반등보다는 하방의 압력이 훨씬 강하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꺾여 있어요. 꺾여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물만 부으면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만약에 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의 흐름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오히려 반등 시 고점 매도로 좀 더 노려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뭐 골드가 1,500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아니라면 단기간 반등하기 어렵고요. 지금 현재 오늘 저점 1486.2인데 여기 이탈된다면 무조건 1480선대까지는 하방 보시고 단기적으로 보셔도, 그리고 내일 이후의 전략까지 보신다면 1460에서 1440선대까지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골드는 오늘 매도 전략 주셨는데, 자, 오늘 이후 또 내일 상황까지도 1460에서 1440까지도 내력을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골드에 관해서는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시간님이 질문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드 1490 매수 자리로 봐도 되는지 웨이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490을 매수를 하신다고요? 네, 장기적으로 좀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 장기적으로 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네. 1490의 매수는 절대 아니죠. 지금 자리는 절대 매수 아니고요. 네.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무조건 1480선대 이상의 지지가 된다는 가정 아래 들어간다면 모를까, 현재 자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자리인데 1490에 장기적으로 보시는데, 이 장기적으로 추락해서 장기적으로 손실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극적인 터닝으로 해서 1500 이상 그리고 1510선 이상의 대폭적인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40까지는 각오하시고 가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이기 네네. 때문에요. 여기서의 장기로 좀 보시고 가려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좀 더 좋은 가격에 사셔야죠. 그리고 지금은 매수 쪽을 노리심보다는 네. 매도 쪽 공략이 훨씬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 전략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매도 전략 주셨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도 주셨는데, 골드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세 방향성 좀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제 지난 6월부터죠. 6월부터 1290선대부터 해서 1566선대까지 지속적인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고점이 1566선대까지 찍었을 때도 여전히 강세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제 1566을 찍은 이후에 이제 약간의 이제 하방으로 조정세가 좀 꺾이는 모습도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간의 수개월 동안 이어져 온 그런 매수 세력들의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는 되고 있으니까 네.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제가 계속해서 대응을 하되, 다만 매도 전략만 지속해서 지금 몇 주간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차트만 보셔도 지속적인 매도 대응으로만 드렸어도 제가 항상 고점에서만 드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골드는 한풀 꺾였다라고 일단 보여져요. 그래서 강하게 1520-30선을 돌파를 하면서 그 지지대를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면 중장기적으로는 골드는 1400불대까지의 하락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일단 지금 방향성은 그렇게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지수가 미국, 중국의 지금 무역 협상의 완전히 결렬로 인해서 악화일로로 가면서 다우가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빠지고 S&P, 나스닥이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 골드가 다시 한번 1600선대까지 향한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전략으로 일단 좀 더 대응을 해보시고요. 네. 1460선대의 지지 여부 확인하신 이후에 좀 더 추세적인 매수 전략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신 이후에 들어가셔야지,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보는 포인트는 절대로 아니다. 지금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충분히 오히려 수익 내기는 훨씬 수월한 포인트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최근 출연하셔서 계속 단기적으로 고점 매도 전략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골드가 현재 구간에서도 1,520에서 30달러선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1,400달러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도 매수 바라보는 것은 좀 위험하겠다 이런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김동훈 마스터와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시황 분석과 함께 전략들 짚어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동훈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